한국 경찰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엘살바도르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살해 발생률은 6.7명으로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제외한 여성 대상 범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한국경찰청이 엘살바도르에서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역량 강화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딸을 구출한 한 여성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나 모랄레스예요. 산살바도르에 살고 있어요. 우리 도시는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안전함을 느끼기 어렵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요. 밤의 정적을 깨고 들리는 총성 소리는 익숙한 일이고, 누군가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저는 이제 막 29살이 되었는데 2년 전 제 남편이 이갱들 중 하나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딸 카밀라는 이제 8살이에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최대한 카밀라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땐 밖의 위험을 잊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가끔씩 웃고 떠들 때면 저도 잠시나마 우리 문 밖에 있는 세상을 잊어버리곤 해요. 오늘 아침 카밀라가 저한테 묻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엄마, 저 오늘 혼자 학교에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저도 이제 컸잖아요. 아이가 혼자 밖에 있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거리를 내다봤어요. 카밀라야, 정말 할 수 있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물었어요. 카밀라는 고개를 단단히 끄덕이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진짜로 혼자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작은 독립이 카밀라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많이 두려웠어요. 알겠어. 결국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꼭 조심한다고 약속해줘.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학교로 뛰어가야 해. 엄마가 창문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카밀라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카밀라가 노란색 가방을 매는 걸 도와주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잊지 말고 낯선 사람한테 말 걸지 마. 큰 길만 따라가고. 카밀라는 진지하게 제 말을 하나하나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문을 열자 카밀라가 밖으로 나갔어요. 잘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끝나고 봐요.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카밀라가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몸에 노란 가방이 통통 튀는 게 보였죠.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돌아 저에게 다시 손을 흔드는 모습도요. 카밀라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저 남자가 너무 오래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저 차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가는 거지? 카밀라가 거리 끝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창문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서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진 않나 귀를 기울였어요. 집안일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머릿속에 나쁜 상상들이 떠올랐거든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며 이제쯤이면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비명소리와 급브레이크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맨발로 길을 달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카밀라를 봤던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걸 알았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카밀라의 노란 가방뿐이었어요. 하지만 카밀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카밀라, 카밀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저를 바라봤어요. 다들 두려움에 휩싸인 눈빛으로 동정어린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진 않았어요. 모두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아무 소용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거의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만 했어요. 카밀라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다리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 딸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산살바도르에서 누군가 이렇게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요. 저는 길 한가운데 앉아서 울고 또 울면서 누구보다 외롭고 두려운 기분을 느꼈어요. 제 작은 딸이 사라졌고 저는 다시 아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제 딸을 앗아갔어요. 놀랍게도 금방 전화가 연결됐어요. 곧바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제가 평소에 듣던 무관심한 태도와는 너무 달라서 순간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악몽이었죠. 그리고 그 악몽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혼자 가게 놔두지 말걸.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빨리 뛰었어야 했는데. 죄책감과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카밀라가 강해지길 원했듯이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했어요. 얼마 동안 도로 가에 앉아 카밀라의 책가방을 꼭 끌어안고 흔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시간 감각이 아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지역 경찰만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에 차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카밀라가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어쩌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랄레스 씨 맞으시죠? 그가 어눌한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호 경관입니다. 저희가 따님을 찾는 걸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그를, 그리고 그가 이끄는 팀원들이 생전 처음 보는 장비를 세팅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어요. 우리 딸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경위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님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약속드려요. 그가 팀에 합류하려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카밀라의 책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버텨줘. 내 사랑 도움의 손길이 왔어. 조금만 더 버텨줘. 저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딸 카밀라가 한낮에 납치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마치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깨어나고 싶었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현실이었죠. 이 경위님과 그의 팀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임시지휘본부를 차렸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는 장비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었죠. 모랄레스 부인, 이 경위님이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카밀라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저 오늘 아침에 카밀라가 처음으로 혼자서 학교에 가게 해줬어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절대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이 경위님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건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카밀라를 데려간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제 카밀라를 찾는데 집중합시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밀라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수사팀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그들은 드론을 띄웠는데 하늘에서 주변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달린 작은 비행 로봇들이었어요. 모니터 속에는 사람들의 열 감지 신호가 동네 여기저기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어요.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서운 광경이었죠. 이 드론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경위님이 설명했어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어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경찰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은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AI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는데 교통 카메라, 가게, 심지어 집의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수많은 영상을 몇 분 만에 훑어보더라고요. 이 AI가 얼굴을 인식해서 카밀라나 갱단에 알려진 인물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박 경사님이라는 젊은 경찰이 설명했어요. 사람이 직접 모든 영상을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시간이 흘렀지만 카밀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들이 이미 카밀라를 도시 밖으로 데려가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을 인터뷰하고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카밀라를 찾으려 하는지에 감탄했어요. 해가 지면서 거리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쯤 저도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 경위님이 알아차렸는지 저에게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건네줬어요. 모랄레스 부인, 뭐라도 좀 드세요. 카밀라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깨달았어요. 경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나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카밀라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경위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차분하게 훈련받은 대로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약간의 희망을 안겨줬어요. 어쩌면 정말로 카밀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였어요.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모니터 중 하나의 큰 건물 안에서 사람들 몇 명이 움직이는 열화상 이미지가 보였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버려진 창고입니다. 이 경위님이 빠르게 설명했어요. 현지 경찰들이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갱단의 아지트죠.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카밀라가 정말 저곳에 있는 걸까요? 정말 카밀라가 저기에 있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경위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확신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단서입니다. 바로 출동해야 합니다. 그 후 몇 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경찰들은 무장을 하고 방탄복을 점검했어요. 방금 전까지 다정한 얼굴이었던 그들이 순식간에 단단한 구조대처럼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 경위님이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모랄레스 부인, 카밀라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박 경사님과 여기 계시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받으세요. 저는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들이 차량에 올라타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꼭 모은 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요,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제발 제 아기를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면서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경찰차들이 어두운 거리를 쌩쌩 달려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이렌도 안 울리고 조용히 움직이더라고요. 범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거였겠죠. 제발 우리 작은 카밀라를 무사히 찾을 수 있길 바랐어요. 차들이 낡은 창고 몇 블록 앞에서 멈췄어요. 첫 번째 차에서 이 경위님이 내리는 게 보였는데 차분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준비된 것 같았어요. 팀원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지시를 하기 시작했죠. 어느 경찰이 무슨 기계 같은 걸 나눠주더라고요. 이 경위님이 저한테 그게 벽 너머도 볼 수 있는 특수 레이더라고 설명해줬어요. 믿겨지세요? 들어가지도 않고 건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 경찰들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창고 안을 살펴보는 걸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이 경위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무장한 남자 6명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은 형체 하나가 있어요. 카밀라일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경위님이 저한테 무전기를 하나 건네주면서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게 제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팀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창고 양쪽에서 진입할 계획이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이 경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A팀 준비됐습니까? 준비 완료. B팀은요? 준비됐습니다. 작전 개시. 321 진입. 문이 걷어차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건 특수 섬광탄이었대요. 강한 불빛과 소음으로 범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전기를 쥔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잠시 멎은 것 같았죠. 그런데 이 경위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용의자 2명 제압. 비살상 탄환 사용.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경찰들이 한 방 한 방씩 범인들을 제압해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범인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들은 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특수 무기를 사용했어요. 고무탄으로 쏘기도 하고 테이저건이라 불리는 전기 충격기도 사용하더라고요.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말이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숨을 몰아쉬는 듯한 이 경위님의 목소리. 찾았습니다. 카밀라. 그 말이 끝나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가 들렸죠. 우리 딸의 목소리. 도와주세요. 제발. 이 경위님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지더니 말했어요. 카밀라, 이제 괜찮아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카밀라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 경위님이 팀원들에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이 확보했습니다. 무사합니다. 철수합시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철수하던 중에 갱단 두목이 숨겨둔 총을 꺼내려는 거예요. 다시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하지만 그가 뭘 하기 전에 한국인 경찰 중 한 명이, 이름이 아마 박 경사님이었을 거예요. 재빠르게 그의 손을 쳐내고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슨 영화 장면 같았어요. 불과 15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범인들은 다 잡혔고 제 카밀라는 무사히 구출됐어요. 이 경위님이 카밀라를 품에 안고 창고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카밀라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외쳤어요. 엄마. 저는 눈물범벅이 된 채로 달려갔어요. 이 경위님이 조심스럽게 카밀라를 제게 안겨주었고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꼭 안았어요. 카밀라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면서도 이 경위님과 그의 팀을 바라봤어요.
다들 지치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큰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 경위님은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거요. 세뇨라 모랄레스. 그날 밤 카밀라가 침대에서 곤히 잠든 걸 바라보면서 경찰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생각했어요. 멀리서 와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도시에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위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도시도 다시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산살바도르를 만들겠다고. 오늘 같은 일을 다른 엄마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카밀라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팔을 쭉 뻗어 안기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근처에 서 있던 이 경위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입모양으로 그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제 가슴엔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카밀라가 구출됐다는 소식은 산살바도르 전역에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남미의 갱단, 소나기에서 어린 소녀를 구해낸 용감한 한국 경찰들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들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 며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아직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빠르게 회복 중인 카밀라는 금세 도시 전체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면 제 무릎 위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카밀라는 어느 기자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위님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났어요.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우리 동네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옥죄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죠. 거리에서는 다시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됐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몇몇 이웃들이 벽에 오랫동안 그려져 있던 갱단의 낙서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몇 달 동안 두려워서 말을 섞지도 못했던 옆집 마리아도 있었어요. 아나. 그녀가 페인트붓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같이 하자. 우리 동네를 되찾고 있어. 저는 눈물이 고인 채 카밀라의 손을 잡고 그들 무리에 합류했어요. 저희는 함께 벽을 칠하면서 어둠의 상징들을 밝은 색과 희망의 메시지로 덮었어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공동체의 느낌을 되찾았죠. 변화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었어요. 산살바도르 전역에서 사람들이 갱단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카밀라 구출 작전의 성공이 모두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늘 자기들 멋대로 굴던 갱단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죠. 이 경위님과 그의 팀은 구조작전이 끝난 뒤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지역 경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남아 있었어요. 종종 그들이 살바도르 경찰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전에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전수해 주었죠. 어느 날 저는 드론이 우리 거리 위를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 경위님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걸 보고는 안심했죠. 그가 저를 손짓해 부르더니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변화는 점점 더 두드러졌어요. 거리 곳곳에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한때 폐허 같아서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지역 경찰서도 새롭게 단장되어 활기로 넘쳤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동네 청소년들에게 일어났어요. 정부와 한국의 지원으로 마련된 새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은 더 이상 갱단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방치된 땅들은 하나둘씩 커뮤니티 센터와 스포츠 경기장으로 바뀌었죠. 카밀라는 예전엔 혼자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동생들을 이끌고 다녀요. 스스로 작은 리더가 된 거죠. 자주 나도 나중에 이 경위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해요. 어느 날 저녁 카밀라가 다니는 새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리는 한 벽화를 지나쳤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는데 그들을 지켜보는 인물은 아무래도 이경희님을 닮아 보였어요. 벽화 위에는 산살바도르의 희망이라는 밝은 글자가 적혀 있었죠. 카밀라는 벽화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짜야?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안전해진 거야?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봤어요. 오래도록 그녀의 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설렘과 가능성의 불꽃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 사랑. 저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린 이제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변해가는 우리 도시를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모두들 두려워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요리하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느껴졌어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카밀라를 재우고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산살바도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함께 회복해가고 있었죠. 저는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서서 카밀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문 위에 걸린 커다란 간판에는 카밀라 모랄레스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 장소가 제 용감한 딸 카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사실에 정말 자랑스러웠죠. 카밀라가 제 소매를 살짝 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봐요. 이 경위님이 오셨어요. 저도 카밀라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익숙한 모습에 이 경위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경위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벌써 카밀라를 구조해준 지 6개월이 지났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경희님. 카밀라가 신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가만히 웃었어요. 카밀라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경희님도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카밀라. 오늘 기분은 어때요? 저 엄청 좋아요. 카밀라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개관식에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중요한 날을 어떻게 놓치겠니? 우리는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활기가 넘쳤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얼굴에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어요.